6월 16일 정전 시장입니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소매 판매가 전문가 예상치보다 크게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경기도나 우려가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시장이 좀 흔들리기도 했지만은, 자, 우선 이번 1월달 소매 판매는 연휴 이후에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연말에 돈 많이 쓰죠. 미국은 크리스마스가 워낙 큰 이벤트이기 때문에 연말 크리스마스 돈을 많이 쓰고, 1월달에 그리고 미국의 엄청나게 강추위가 오래 지속돼서 사람들이 집 밖에 나가서 소비를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번 소매 판매는 굉장히 일시적인 현상일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 근데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은 금리 인하하는 건가 하면서 금리 인하 확률이 올라가야 되는데 금리 인하 확률은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시적인 소매 판매 하락으로 좀 시장을 보는 것 같고, 그래서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에 성공했다. 빅테크 기업들은 많이 혼조세가 나왔습니다. 뭐 구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 그동안 강세가 나왔던 종목들의 조정이 나왔지만은 뭐 메타, 테슬라가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고, 금융주들 그리고 이 에너지 관련 테마주들도 좋은 흐름을 이어나갔습니다. 사실 뭐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로 빅테크, 뭐 빅세븐, 뭐 빅파이브 이런 종목들의 신고가 랠리가 계속 제고되고 있기 때문에 좀 피곤해요. 그래서 다른 수급을 이어갈 만한 테마를 찾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 테마가 한번 집중된 다음에는 또 다른 업종으로 좀 테마의 수선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가 지분율을 공개했는데 이게 지분율이 그냥 5% 이상 상승했다고 지금 착각을 하게 투자자들이 하게 되면서 매수세가 좀 많이 붙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밑에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뭐 큰 이슈는 이번 주에는 많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일본 증시가 여러분들 잃어버린 30년 다 채웠어요. 네. 잃어버린 30년 전에 지수를 회복을 했고, 이걸 따라서 일본 은행도 이거 이제 금리 긴축을 다시 한번 또 좀 고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국내 시장에서는 나쁘지 않죠. 일본 증시가 긴축을 하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또 외국인 투자들의 자본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데, 일본 증시가 정말 강세가 나오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 이 아베노믹스, 아베노믹스가 30년짜리 이게 경제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벌써 지금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10년 만에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정책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뉴스가 지금 어제 또 같은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게, 한국과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뭐 처음으로 25년 만에 좀 역전당했다. 근데 일본은 계속 저성장하면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온 거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내수 시장이 안 돼요. 일본은 인구가 1억 3천만 명인가 넘죠. 우리나라는 5천만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내수 시장을 돌리려면 최소 인구가 1억 명은 돼야 된다고 합니다. 1억 명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내수가 안 되고, 대부분이 제조업, 수출업 위주로 국가의 환경률을 지탱하기 때문에 최근같이 뭐 전쟁이 터지거나 경기 글로벌적으로 긴축을 할 때는 우리나라가 좀 많이 좀 어렵다, 사실상 시장적으로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걸로 인해서 뭐 우리나라가 정말 위험하다라고 보기에는 빠르게 우리나라도 경제 성장률을 회복을 하고 있으니까 좀 기대감을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일본은 30년 동안 박살나 있다가 이거를 우리 이제 돌려야겠다 하면서 이제 장기적인 플랜이 이제 효과를 보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도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이라든가 다른 정책들이 시장에 녹아들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한국 증시가 40% 이상이 디스카운트 돼 있다. 저는 이게 조금 반대라고 생각되는데, 그냥 우리나라가 좀 특이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선진국인데 선진국은 아니고, 그리고 OECD 국가 중에 상위권인데 또 이상하게 제조업 국가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인구도 낮은데 GDP는 높고, 그런데 제조업 국가 치고는 원자재도 없어요. 그냥 진짜 이상한 나라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정말 많은 이 1세대 기업인들이 좀 잘 하늘에서 내려줘가지고 막 많이 성장시키긴 했는데, 이게 2, 3세대로 넘어가지 못하면서 추가적으로 뭐 IT라던가 다른 산업을 확장되지 못한 거지, 제조업은 아직 튼튼해요. 근데 이 디스카운트가 뭐 과연 소액 주주라든가 기업 지배 구조, 뭐 미흡한 주주하는 이것 때문이냐? 그냥 우리나라는 제조업 국가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다. 이거를 탈피하는 게 우선이지, 이거를 탈피도 하지 않으면서 제조업 국가인데 기업 지배 구조 개선하고 주주 환원해버리면은 우리나라 기업들 경쟁률이 외국 기업들에 비해서 못 따라갑니다. 원자재가 90% 이상 수입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산업의 전환을 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다. 지금 당장에 주주 환원하라 그러고, 뭐 예전에 많이 이슈 나왔잖아요. 기업도 유보금
이거 다 주주 환원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들 기업들이 유보금이 없으면은 기업들 흔들릴 때 어떻게 대응합니까? 그래서 40% 디스카운트인데 이건 전 제 생각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예전에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북한 때문에 우리나라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 때 북한이랑 역사적으로 가장 친하게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올랐습니까? 그때 뻥카인 게 드러났어요. 아, 북한 때문에 한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고 그냥 기업이 약하다. 기업들의 메리트가 없다. 이런 것들이 주요 쟁점이었기 때문에 저는 디스카운트를 위한 방법으로 상법 손질보다는 기업에게 더욱더 많은 혜택 정책을 줘서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게 하고 그 돈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주주 환원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이번에 과연 정부가 어떤 식의 이런 정책을 할 건지가 좀 기대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정부 밸류 프로그램이 더욱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걸 제외하고는 뭐 밤 동안에 큰 이슈는 많이 없었고요. 그리고 뉴욕 증시는 뭐 이게 갈렸는데 제 이제 애플이 좀 조정이 나온 거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포트폴리오가 나왔는데 이제 애플이라든가 다른 IT 기업들의 비중을 1% 정도 줄이고 쉐보론, 뭐 엑스모빌 이런 에너지 지분을 많이 늘렸죠. 그래서 에너지 지분을 많이 늘리게 되면서 버크셔 해서웨이의 이런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가 약간은 이제 뭐 에너지 쪽으로 기울어가고 있는 거다라고 좀 이제 시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에너지들이 좀 많이 올랐다는 점들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 내용이 있고 어제 새벽에 오늘이죠. 오늘 새벽에 보시는 것처럼 갑자기 이거 새벽에 나온 뉴스거든요. 새벽에 19일까지 전공이 전원 사익서를 제출하겠다. 사실 사익서 제출하는 거는 이거 수리가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액션을 취하기 때문에 오늘 또 원격 진료가는 테마주가 좀 강세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다른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제가 새벽 시간에 또 올려드렸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너무 초전도체, 로봇, 반도체 이 세 개가 돌아서 가까워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테마의 수급이 좀 쏠리지 않는 모습도 있는데 이렇게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수급의 수단매가 나오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 이 정도까지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뭐 큰 일정이 많이 없는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 금요일이기 때문에 오후장에 수급 약화될 수 있는 거 확인하시고 오늘 또 뭐 원격 주료 관련 테마주도 한번 잡아보시고 아니면은 다른 또 테마 수급 들어오는 거 있으면은 좀 짧게 공략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